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며 예전에 입던 옷이 느슨해져서 당황한 경험 있으신가요? 단순히 세월이 흘러서 그렇다고 넘기기엔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몰랐던 근육 감소의 비밀과 단순히 단백질을 더 먹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학적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토대로 누구나 쉽게 식탁 위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중장년층과 노년층 건강을 연구하고 지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검증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을 수 있고 앞으로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건강을 지키는 여정에 저와 함께 동행해주세요. 40살이 넘어서면 어느 날 갑자기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지고 예전에는 거뜬히 들던 장바구니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고 좋아하던 옷이 이상하게 허벅지나 팔 부분에서 헐렁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그저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인체는 40 이후부터는 특별히 관리하지 않으면 10년마다 근육량의 8%에서 15%까지를 잃게 되고 이는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골절이나 회복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힘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리와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혈액순환과 균형 감각이 동시에 약해져서 작은 실수에도 큰 부상을 입게 되며 팔과 어깨 근육이 약해지면 일상적인 집안일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근육 감소가 단순한 체력의 저하에 그치지 않고 당뇨, 고혈압, 치매 같은 만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폭발적으로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과학 연구들은 나이가 들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식단과 생활을 관리하면 근육을 보존하고 심지어 되살릴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바로 그 해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누구나 100살까지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손주들을 안아줄 수 있으며 여행 가방을 직접 들고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근육을 지키는 방법을 시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드리려 합니다. 지금 느끼는 작은 피로와 허약함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몸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열쇠가 내 식탁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실제로는 잘못된 식습관과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염증이 근육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그것을 분해하고 흡수하여 실제 근육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화력이 약해지거나 염증이 지속되면 섭취한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결국 근육 대신 지방으로 저장되거나 그대로 배출됩니다. 한 환자의 사례를 보면 매일 고기와 계란을 넉넉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 힘은 계속 빠지고 계단 오르기는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위와 장의 흡수력이 떨어져 있었고 체내 염증 수치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소화와 염증 관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40 이후 사람들의 상당수가 근육 감소의 근본 원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예방과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잘 흡수되고 근육세포로 전달되느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앞으로 다룰 3가지 핵심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미세 영양소가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하며 셋째, 올바른 시점과 조합으로 섭취해야 비로소 근육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도 효과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나이 때문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근육이 사라지는 진짜 원인을 직시하고 다음 단계에서 소개할 3가지 비밀 열쇠를 통해 잃어버린 힘을 되찾는 방법을 함께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근육을 되살리고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화가 원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더라도 위와 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영양소는 흡수되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소화기관은 마치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일꾼과 같아서 이들이 건강하게 움직일 때만 단백질이라는 벽돌이 근육이라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미세 영양소가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아연,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들은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벽돌만 쌓아 올려서는 건물이 완성되지 않듯이 단백질만 섭취해서는 근육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 미세 영양소들이 벽돌 사이를 메우고 단단하게 결속시켜 주어야만 견고한 근육이 세워집니다. 셋째는 타이밍과 조합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과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마치 공사장에서 벽돌과 시멘트, 그리고 일꾼이 한순간에 동시에 맞물려 움직여야만 건물이 완성되듯이 단백질, 미네랄, 소화의 리듬이 맞아떨어질 때 근육은 빠르게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이 3가지 원칙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단백질은 벽돌, 비타민과 미네랄은 시멘트, 소화기관은 일꾼입니다. 3 요소가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견고한 근육이라는 집이 세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넘어서 어떻게 소화시키고 어떤 미세 영양소와 결합하며 언제 섭취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다음 단계에서는 바로 이 원칙들을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음식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식품은 바로 새우입니다. 새우는 크기가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 가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소화 흡수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소화력이 약해진 사람들에게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우의 풍부한 아르기닌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근육세포까지 영양을 원활히 운반하는 데 도움을 주며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근육 손상을 줄이고 회복을 앞당겨줍니다. 실제로 어느 환자는 무릎 관절이 약해져 지팡이에 의지하던 상황에서 식단에 매일 소량의 새우를 추가한 지 한 달 만에 눈에 띄게 다리 힘이 회복되었고 결국 지팡이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음식에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새우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반응을 경험한 사람들은 피해야 하며 자연산 새우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기름에 튀기는 방식보다는 찌거나 삶거나 가볍게 구워서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한 번에 한 줌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시금치나 브로콜리와 함께 곁들이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단백질과 어우러져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간단하게는 새우를 데쳐 샐러드에 넣거나 새우를 살짝 구워 된장국에 넣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단백질 보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은 한 끼의 변화를 통해 근육을 지키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두 번째로 집중해야 할 식품은 바로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단백질의 보고라 불릴 만큼 영양가가 높으며 건조 상태 기준으로 100g당 23g에 달하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근육 회복과 재생에 큰 도움을 줍니다. 더 중요한 점은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매우 균형 잡혀 있어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이는 당뇨나 대사질환을 가진 중년 이후 세대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렌틸콩에는 몰리브덴이라는 미량 원소도 들어있어 체내 노폐물 해독을 돕고 영양소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늘 피로하고 다리가 잘 붓던 한 환자가 매일 점심에 현미밥에 렌틸콩을 섞어 먹기 시작한 후 몇 주 지나지 않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종아리 붓기도 현저히 줄어들어 다시 가볍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렌틸콩은 소화 과정에서 가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히 불린 후 조리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하루 전에 물에 담가두었다가 조리하면
소화 흡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조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미나 잡곡밥을 지을 때 소량의 렌틸콩을 함께 넣어 밥을 지으면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보강된 완전식이 되고 수프나 샐러드에 가볍게 더해도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렌틸콩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근육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는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세 번째로 눈여겨보아야 할 식품은 바로 들깨 가루입니다. 들깨는 우리 전통 식탁에도 오래전부터 올라왔던 친숙한 재료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힘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들깨의 풍부한 오메가3 알파 리놀렌산은 체내에서 DHA와 EPA로 전환되어 염증을 줄이고 혈관과 근육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은 뇌신경을 보호하고 기억력 감퇴를 막는 데 도움을 주어 단순히 근육뿐 아니라 정신적 활력까지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함께 뇌 기능 역시 점차 쇠퇴하는데 들깨는 두 영역을 동시에 보완할 수 있는 드문 식품입니다. 들깨 가루는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저지방 우유나 두유에 타서 마시면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특히 아침에 따뜻하게 타서 마시면 속도 편안하고 하루 종일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껍질째 갈린 들깨는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껍질을 제거한 가루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위가 약하거나 혈액 응고 관련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섭취 방법은 다양합니다. 들깨 가루를 죽이나 국에 살짝 넣어 고소한 맛을 더하거나 아침 스무디에 한 숟가락 넣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한 숟가락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의 염증을 줄이고 뇌까지 보호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들깨 가루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강력한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일 식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올바른 조합과 생활 습관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황금 조합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새우와 브로콜리입니다. 새우의 고품질 단백질과 아르기닌이 근육 회복을 돕고 브로콜리의 비타민C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여 단백질이 제대로 근육으로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둘째는 렌틸콩과 현미입니다. 렌틸콩에는 풍부한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지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현미와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아미노산 구성이 보완되어 완전 단백질로 전환됩니다. 셋째는 들깨가루와 저지방 우유 혹은 두유입니다. 들깨 속 오메가3이 우유나 두유의 단백질과 결합할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 염증을 줄이고 근육을 보호하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잘못된 조리 습관은 효과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기름에 튀기는 방식입니다. 단백질이 변성되고 불필요한 지방이 늘어나 근육 건강은커녕 체지방만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지나치게 짜거나 달게 조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은 부담을 받고 체내 염증이 오히려 심해져 흡수 효과가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식사 직후 곧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카페인이 칼슘과 철분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해 근육 합성 과정이 약화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우는 데치거나 가볍게 구워 먹고 렌틸콩은 충분히 불려서 밥이나 수프에 넣으며 들깨가루는 따뜻한 두유에 타서 아침에 마시면 가장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충분한 물을 마셔 노폐물 배출을 돕고 가볍게 10분 정도 걸어주면 소화와 순환이 개선되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세 가지 황금 조합과 세 가지 금기 습관을 기억하고 일상에 적용한다면 근육은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할 것이고 몸은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이 주간 로드맵을 제시하려 합니다. 첫째 주는 몸을 정화하고 염증을 낮추며 소화력을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두유나 저지방 우유에 들깨 가루를 타서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에는 현미와 렌틸콩을 섞어 지은 밥을 기본으로 하여 채소 반찬을 곁들입니다. 저녁에는 가볍게 데친 새우와 함께 브로콜리를 곁들여 단백질과 비타민을 동시에 공급합니다. 이 한 주 동안은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양념을 피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몸이 점차 가벼워지고 소화가 편안해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주는 본격적으로 근육 회복과 강화를 가속하는 단계입니다. 아침에는 죽이나 오트밀에 들깨 가루와 닭가슴살 같은 순수 단백질을 함께 넣어 시작하고 점심에는 여전히 렌틸콩과 현미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두부나 달걀을 추가해 단백질 공급을 강화합니다. 저녁에는 새우를 주재료로 한 다양한 요리를 시도하면서 꾸준히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이 시기에는 하루 2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습관으로 들이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 회복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르다 보면 예상보다 빠르게 몸에 힘이 돌아오고 무거웠던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며 작은 계단도 숨이 덜 차고 무엇보다 다시 활력이 차오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건강 상태와 기저질환이 다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의 핵심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녁 식탁에서 단 한 가지라도 새로운 선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근육을 지키고 삶의 독립을 이어가기 위한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고 여러분이 한 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때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육을 지키고 건강을 돌보는 일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독립적인 삶과 행복한 노후를 지켜줍니다. 앞으로도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은 여러분께 믿을 수 있는 정보와 실천 가능한 해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동행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